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하나투자증권 최인아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관련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귀요미 세무사님, 오현경 세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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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하나투자증권 오현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해외 주식 시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최근 국내의 주식 시장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외의 경우 올해를 되돌아보면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테크 기업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수익은 실현해야지 비로소 진짜 수익이겠죠. 수익 실현 후에 막상 열어보니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 부분을 저희와 함께 자세히 공부하셔서 절세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 주세요. 이번 세무로에서는 오현경 세무사님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아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절세법을 알아보기 전에 해외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먼저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혹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때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해외 주식은 그 대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그 후에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한 뒤에 22%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 구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연간 250만 원이 넘게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국내 주식은 반기별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식은 1년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과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차이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또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요한 만큼 헷갈리는 환차 손익,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실제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예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과 환차손은 별도로 세금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에서의 환차익은 매매 차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4일에 해외 주식을 주당 100달러에 1000주 매수했고 그때의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이 주식을 9월 14일에 주당 90달러에 1000주 전량 다 매도했을 때 그때의 환율이 13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달러를 기준으로는 10,000달러 손실을 보았지만 환율을 적용해보면 실제 700만 원 이익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환율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가와 함께 환율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잖아요. 거래소별 해외 주식 손익 상계와 거래소별 상계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결제가 되는 거래에 한해서 손익이 상계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에 2023년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열리는 영업일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꼭 결제가 돼야 되고요. 12월 26일까지 체결분에 대해서 올해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결제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종목별로 올해 결제가 되기 위한 마지막 체결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은 12월 26일,
홍콩은 27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에 매매된 주식은 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고객님의 사연을 좀 살펴볼게요. 연말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거래소에 해외 주식을 매매했을 때 손익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를 팔아서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홍콩의 텐센트를 팔아서 1,500만 원의 손실이 났고요. 또 심천 거래소에 거린메이 주식을 매도해서 2천만 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현재 세법에서는 양도하는 자산 그룹별로 통산을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가 다른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엔비디아 4천만 원 수익, 홍콩의 텐센트에서 1,500만 원 손실, 중국의 거린메이에서 2천만 원 손실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의 수익과 3,500만 원의 손실을 상계해서 500만 원의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면은 과세 표준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2%를 곱해주면 5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종목과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양도소득세에 이어 해외 주식 투자 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해외 주식 배당 관련 세금 문제인데요. 어떤 세금 항목으로 구분되는지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 주식의 배당은 국내 주식에서의 배당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원천징수가 되는 세율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이 돼 있어서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해외에서 먼저 14% 이하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인 14%의 부족한 만큼이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가 미국 현지에서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거나 환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당금과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고객님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배당으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때 보유 주식이 아닌 보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배당받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텐센트에서 메디투앙 디엠핑, 징둥그룹 주식을 배당받았는데 이때 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현물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텐센트가 상장된 홍콩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국내에서 원화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면 배당되는 주식가액에 대해 원화로 배당소득세가 추가 징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확인해서 출금될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 상품별 과세 방식의 차이를 좀 살펴볼까요? 네. 해외 주식 신탁, 해외 주식 랩, 해외 주식 펀드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요? 또 각 상품별로 손익 상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신탁과 랩 상품에 대해서는 원본인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좀 다른데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격 상승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손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는 15.4%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 ETF 매매 시 배당 이익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장기 구체 ETF 매매 시 이익 분배금도 주식 ETF 세금과 동일한가요? 예,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의 이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해당국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간의 차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나서 세후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요즘에 고금리로 채권 가격이 낮아져 있어서 해외 채권형 ETF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채권에 투자하는 ETF의 분배금도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형 ETF의 분배금과 동일한 구조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절세 전략도 잘 세워야 하잖아요. 기사에서 보니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상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기본공제 범위 내로 나눠서 판다면 세금 부담 없이 이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과 과세 대상 국내 주식 간에 이익과 손실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해서 차익을 줄이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손익과 국내 주식 양도 손익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250만 원을 공제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실제 상황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린다면 해외 주식 엔비디아로 이익이 났지만 그에 따른 세금이 걱정될 때는 국내 주식 중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 양도소득 대상 주식, 예를 들어 그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를 일부 매도해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고 250만 원 공제까지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절세법으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이 언급됐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직계 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요. 증여세가 추가로 없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계산되고요. 수증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증여 후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 후에 양도할 경우 그 양도 차익은 실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자에게 다시 그 이익을 반환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봐서 다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절세 방법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거래 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돼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생각 못하고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추징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연말 챙겨야 할 해외 주식 세금 이슈와 절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남은 기간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따져보고 손익 상계를 위한 절세 매매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손실난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손실이 있더라도 내년까지 보유하고 내년 절세 전략에 집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절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올해 이미 확정된 소득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소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꼭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